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법조계 전망에 대해서 방송을 해 드리는데요. 데일리한 9월 7일자 박상우 기자의 기사입니다. 그런데 박상우 기자님은 아주 성실하게 기사를 써 주셨습니다. 보통 기사 그러면 뭐 베껴쓰기, 빨대 꽂기, 책상에 앉아가지고 SNS 보면서 기사 쓰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비판을 받는데요. 이 박상우 기자님은 법조계에 탐문을 해서 또 취재를 해서 즉 변호사님 세 분에게 뭐 만났거나 전화를 했거나 이렇게 하면서 의견을 듣는 그야말로 취재 기사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박상우 기자의 이 법조계 전망에 대한 이 기사, 그 안에 아주 유익한 내용, 꼭 알면 좋은 내용, 그 다음에 아주 희망 섞인 내용, 그렇다고 해서 희망 고문처럼 그냥 일방적으로 또는 막연하게 희망적이다 이게 아니라 논리적으로 맞게, 그것도 법조계 전문가는 이제 변호사잖아요. 그래서 이 변호사의 의견을 딱 내세우니까 그야말로 최고의 논리가 될 텐데요. 그래서 이 내용을, 즉 법조계 전망을 전해 드립니다. 즉 9월 30일에 과연 어떻게 될까? 9월 30일에 결심 공판과 그 다음에 이 보석 허가가 나는데, 결심 공판은 과연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 또 보석 허가는 어떻게 될까? 또 이것에 대한 전망입니다. 자, 제일 먼저 이제 노종언 변호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우선 이제 이 세 변호사의 이야기를 제가 전해드릴 텐데, 전부 다 공통적인 것은 뭐냐면 인정했고 반성했다라는 겁니다. 인정했다라는 말은 공소사실 전체를 다 인정했다. 즉, 이 검찰에서 공소한 그 공소사실을 다 인정했다라는 건데, 이 인정은 굉장한 이 감형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반성문을 제출했죠. 이 반성문을 제출한 이것도 굉장한 감형사유가 되죠. 왜냐하면 당사자가 어떤 마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재판부에 알려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 피해자와 합의한 것도 아주 높은 감형 사유가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피해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보통 이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합의를 안 하거나 또는 이제 탄원 엄벌을 해달라라는 엄벌 탄원서를 보내거나 이런 것이 일반적인데, 이 피해자와 아주 원만하게 합의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합의를 잘했다는 증거로 피해자가 선처해달라는 탄원서까지 냈기 때문에 최고의 피해자 합의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공소사실 인정, 그 다음에 피해자와의 아주 최고의 합의, 그 다음에 반성문 제출, 이 세 가지로 인해서 자, 노종언 변호사님은 보석 허가가 높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이거는 뭐 일반인이 희망 섞인 이런 전망이 아니라 법조계의 법률을 다루고 재판을 다투는 변호사의 판단이니까 신뢰할 만하죠. 그래서 9월 30일에 보석 허가가 높다라고 전망을 했고요. 감형 가능성도 높아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집행유예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렇게 전망을 합니다. 자, 이승우 변호사도 같은 생각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인정을 다 하고 또 반성문 제출하고 피해자와 합의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다. 증거인멸 우려가 전혀 없기 때문에 보석을 안 해줄 이유가 없는 것으로, 그래서 보석 허가가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을 했고요. 김한수 변호사님도 역시 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집행유예가 될 가능성과 보석 허가로 풀려날 가능성, 자, 이것을 이제 이 세 변호사가 거의 같은 생각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하나 기억할 것은, 이제 이 집행유예 선고는 9월 30일 날 되지 않고 10월 말쯤에
될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가 된다고 하면 10월 말쯤에 될 겁니다. 9월 말은 결심 공판으로서 이제 검찰이 구형을 하고 변호인이 최후 변론하는 그것만, 그리고 보석 허가는 그날 다룹니다. 그리고 9월 30일에 검찰이 구형하고 변호인이 변호한 그것을 종합하고 취합해서 10월 말에 만약에 집행유예가 나온다 그러면 10월 말에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선고 공판이 또 10월 말에 열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데일리한 박상무 기자님 참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성실하게 취재하고 성실한 기사, 내용이 꽉 차 있는 이런 기사, 공부 많이 되는 또 많이 한 기사 이렇게 써주셨는데요. 자, 제가 필요한 부분을 이제 디테일하게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조계에서는 통상 보석 인용은 쉽지 않지만 김호중이 현재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략을 세운 만큼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보석을 인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보석 청구 인용 여부를 통해 재판부의 의중을 엿볼 수 있다며 집행유예 선고 가능성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노종언 변호사는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은 큰 감형 사유다. 특히나 김호중의 경우 혐의를 전부 인정했고 교통사고 피해자와 합의가 됐기 때문에 감형될 확률이 매우 높아 보인다며 보석 역시 허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보석 허가에 있어 가장 큰 고려 요소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인멸의 염려인데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의미를 담은 반성문인 만큼 보석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형 선고에는 피해자의 존재와 용서 여부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 하다못해 성범죄나 재산범죄 등도 통상적으로 피해자가 용서하면 실형은 잘 나오지 않는다며 재판부의 판단이니만큼 조심스러운 부분이지만 김호중이 범행을 인정하고 합의한 데다 반성문까지 제출한 만큼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승우 변호사는 통상 보석 인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김호중 측은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까지 이룬 점 등을 피력하고 반성하는 태도까지 보여줘서 보석 청구를 받아들여지기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특히 보석 청구 인용 여부는 추후 선고가 어느 정도일지를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재판부의 의중을 들여다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보석이 받아들여지기가 쉽지 않지만 김호중은 현재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전략으로 가고 있다. 따라서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있다. 김한수 변호사는 형사사건에서 양형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는지를 고려한다. 마찬가지로 보석 사유에는 명시적으로 없지만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는지 여부는 주요한 사유라며 김호중도 이런 점을 고려해 반성문을 제출한 것으로 보인다. 반성문 제출은 피고인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는 의미이므로 양형을 결정하는 데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형사소송법은 기본적으로 필요적 보석 원칙이며 형사소송법의 예외 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며 김호중의 경우 예외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보인다. 따라서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자, 이 기사에 나온 세 분, 노종원 변호사, 이승우 변호사, 김한수 변호사, 이 법조계 전문가죠. 세 분 변호사의 의견을 종합하면 보석으로 풀려날 가능성이 충분하다. 그리고 집행유예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